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기말 캠핑왕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파워뱅크. 예, 저한테도 진짜 제대로 된 파워뱅크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제 생일이 3월달인데 제 생일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오늘 요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친구였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무슨 홍보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정말 갖고 싶었던 친구입니다. 사실 진짜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지 캠핑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친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로 그 파워뱅크입니다. 어때요? 진짜 기깔나지 않습니까? 뭐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호불호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파워뱅크 디자인 중에서 가장 예쁜 게 뭐냐 하면은 요 에코플로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딱 진짜 미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디자인을 많이 따지는 편인데 이 친구는 진짜로 디자인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세기말 캠핑왕을 좋아해 주시는 점이 이 친구 진짜 솔직한 친구다, 이 친구 좀 위험할 정도로 솔직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 친구의 장점부터 단점까지 진짜 솔직하게 파헤치는 리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뭘까 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디자인.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친구 실제로 받아보고 와, 이거 실물로 보니까 더 끝내주는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 너무 미려해. 내가 이거의 오너라니 감개무량합니다. 진짜 유튜브 하면서 진짜 돈만 오지게 쓰고 악플 오지게 받고 진짜 맨날 더울 때 추울 때 나가가지고 개고생했었던 그 모든 그 서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구만요. 각설하고 됐고, 이 친구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점들을 약간 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사실 제 눈높이도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파워뱅크 설명하기 딱 좋은 유튜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파워뱅크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너무 어려웠던 게 이게 용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제가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뭐 와트시는 무엇이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공부한 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048와트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뭔데? 저는 예체능 계열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보니까 대충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캠핑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60W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48 나누기 60 하면은 얼마야? 3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로 저 냉장고를 3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얼추 맞는 계산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 2인용짜리는 보통 한 120W 정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48 나누기 120 하면은 1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 냉장고만 주구장창 연결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또 전기담요만 주구장창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법이 사실은 되게 머릿속으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내 머릿속으로는 이런 질문이었어.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몇 박 며칠 캠핑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게 제조사에서 정확한 답변을 딱 내리지 않는가 라고 하면은 이 전자제품에 따라서 이 사용하는 전력이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 3박 4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를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억지스럽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2048W 제품은 보통 2박 3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와트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온풍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000 초반대 와트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1박 2일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이 리뷰했었던 파워뱅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700 정도였었거든요. 그 친구는 1박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피크닉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박 3일 정도 캠핑 하시는 분들은 요 2048Wc 정도 되는 제품을 쓰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요 태양광 패널을 쓰시면은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면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 훌쩍 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파워뱅크를 좀 사용을 해보니까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용량도 중요한데, 약간 요 콘센트랑 포트 구성이 진짜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220V 콘센트를 무려 4개나 꽂을 수 있습니다. 같은 2000짜리여도 2개밖에 못 꽂는 애들 되게 세고 셌거든요. 얘는 무려 4개까지 꽂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4개 총합 2400W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0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보통 캠핑장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이 캠핑용 에어컨 뭐 이런 애들이 한 600W, 진짜 많이 잡아먹는 애들이 600W까지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캠핑 에어컨을 무려 4대까지 꽂을 수 있는 구성이라는 거죠. 2400이면은 정말 진짜 넉넉한 출력량이거든요. 근데 얘가 단일 포트로 엑스부스트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310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100? 근데 3100이나 잡아먹는 이게 있나? 진짜 대단하기는 대단한데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기술력이 좋다는 거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진짜 대단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 포트를 4개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파워뱅크만 하더라도 사실 부피가 꽤 되잖아요. 근데 이 포트가 2개밖에 안 돼가지고 멀티탭을 또 따로 챙겨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거는 4개나 꽂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거잭 놓는 데는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이렇게 기능들을 활성화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인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렇게 파워포트를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그게 뭐가 장점인데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워뱅크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벽돌만한 어댑터를 따로 꽂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벽돌만한 이 어댑터를 또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또 사야 되는 거고, 얘는 이 컴퓨터 파워선 같은 거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잃어버려도 이 친구만 따로 구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 파워뱅크 이따만한 그 충전 막 어댑터 가지고 다니는 거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 선 하나면 해결이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근데 사실 이렇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이 친구를 충전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는데, 요렇게 이게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얘를 꽂아 가지고 충전을 하면은 80%까지 53분이면 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시가책 포트도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동차로 해가지고 한번 충전을 해볼 건데, 꽂고, 자, 이렇게 여기 꽂아주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꽂아봤는데 97%인데 나머지 3% 완충하는데 5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머리, 안 좋은 머리로 살짝 계산을 했을 때
이 0%에서 완충을 하려면은 거의 약간 30시간 정도 걸린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의미가 없죠. 약간 제가 봤을 때 차에서 충전하는 거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1시간 안에 그냥 충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앞면에는 USB 포트들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AC 포트들은 뒤로 가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앞에 AC 포트들로 해가지고 전원을 주렁주렁 연결해 놓으면은 좀 갑자기 이 예뻤던 파워뱅크가 흉물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포트들을 다 뒤로 숨겨놔 가지고 그런 좀 흉물이 되는 불상사가 좀 방지되는 것 같아서 아, 디자인에 약간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USB 포트는 사실 뭐 크게 근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는 한데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파워뱅크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타입 포트 이렇게 100W씩 지원을 하고요. 휴대용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W짜리다 라고 하면은 이 전체 포트의 총 용량이 100W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각각 100W씩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하나는 좀 이렇게 노트북 맥북 프로 같은 거 충전하고 하나는 아이패드 같은 거 충전하고 하면은 고용량인 것들도 각각 100W씩 먹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위에는 일반적인 USB A 타입 패스트 차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패스트 차지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얘네들은 뭐 캠핑용 그런 랜턴들 충전하기 그냥 딱 알맞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4개 딱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하면은 USB 이거 충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 전원을 눌러주면은 전원이 켜지겠죠. 뭐 이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위에 액정에는 지금 현재 인풋 아웃풋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태양광 패널 한번 보여드릴 건데 220W 제품입니다. 220W. 이 친구 생각보다 되게 고속으로 충전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근데 무게가 9.5kg예요 생각보다는 진짜 약간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무겁긴 진짜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지 해가지고 봤더니 이 패널 자체가 엄청 크더만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무거워. 이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가 사실 단점을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제품인데 얘가 정말 그래도 단점을 좀 뽑자면은 리뷰니까 솔직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받침대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얘가 무거워가지고 이걸 낑낑대면서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진짜 안 이뻐요. 이게 안 이쁘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쓰다 보면은 비가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방수가 되는데 얘는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에 다 젖어 있는 땅에 얘가 놓여졌을 때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좀 머릿속이 끔찍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거는 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너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게 좀 개선이 되면은 진짜 좋을 텐데 아쉽네요 이거는. 왜냐면은 보통 태양광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받침대가 다 있더라고요, 태양광 패널 자체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미관상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디자인은 진짜 잘 뽑힌 제품인데 아쉽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패널 없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와. 고리를 걸어 줄 건데 이렇게 귀퉁이에 고리를 걸고 불편해요. 이게 여기 다 설치를 끝내봤거든요. 거짓말 진짜 살짝 붙어가지고 약간 작은 A형 텐트만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220W짜리 태양광 패널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사에 막 60W짜리 80W짜리 이런 태양광 패널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걸로는 아무짝에도 진짜 쓸모가 없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 충전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큰 거는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큰 거는 이거 각도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여기를 지퍼로 이렇게 조여주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이 태양광을 앞뒤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번 받고 뒤에서 반사되는 빛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220W의 이 태양광을 받을 수가 있고 뒤로는 155W의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진짜 큰 장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로 이 변환되는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220W가 뭐 어쩌고 뒤로 150W 어쩌고 이해되십니까? 되나? 다들 되네. 나만 안 되는 건가? 저는 그게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로 저 에코2 델타 맥스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거잖아요. 보니까 1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에코2 델타 맥스 2박 3일 동안 쓸 수 있다. 근데 걔를 완충하는데 12시간이면 되는 거니까 전기를 막 급격하게 많이 쓰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꽂아 놓으면 사실상 무한동력이랑 다름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이상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친구다 라고 약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전기 되게 많이 쓰는데요, 전기 막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요 하는 집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얘를 4대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와트냐? 880W가 되잖아요. 이게 원래 1000W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1000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880. 그렇게 880W로 충전을 하면은 완충까지 2.8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기는 한데 얘를 4개나 쓸 일은 나는 없을 것 같아. 그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나 왔을 때 어딘가에게 내가 작은 마을 같은 걸 차려서 살아야 될 때 이럴 때 아니고서야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죠? 그래도 전기 많이 쓰는 집은 2개 정도는 연결해도 진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개면은 6시간이면은 완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궁금했었던 게 이거 충전하면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거야 동시에?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무한동력. 진짜 짱이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내가 캠핑이 아니더라도 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태양열로만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요 요 선을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별도로 증정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 긴 선으로 따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태양광 패널이 너무 커가지고 이 캠핑 사이트의 옆에 있으면은 좀 걸추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캠핑 사이트는 아무래도 이 나무 그늘 밑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볕이 쨍쨍하게 들어오는 곳에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긴 거 하나 별도로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트가 2개 있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패널을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2개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41분 뒤에 완충이 된다고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33W로 충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한다고 앵글을 잡다 보니까 태양에 딱 직접적으로 안 닿게 얘를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은 적은 와트수로 이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4면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시거잭에 꽂아도 80W 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태양광 패널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노지 캠핑에서 태양광 패널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내가 또 얘를 막 많이 써가지고 다 전기를 다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필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제품들 리뷰하는 영상들 보면은 다양한 가전제품들 이렇게 꽂아가지고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보여주는 형식의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런 리뷰는 이 친구한테 좀 의미가 없는 형식의 리뷰인 것 같아요. 다른 제품이면 몰라도. 왜 그러냐면은 얘는 안 되는 게 사실상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부스트 모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3.1kW까지 지원이 되는데 3.1kW를 넘는 가전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심심하니까 드라이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드라이기를 가지고 와봤냐면 뭐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캠핑장 와서 드라이기 쓰는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요 와트수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와이프분들은 또 써. 여성분들은 또 이제 늘 남편과 남자친구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또 머리 감고 와가지고 또 드라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한번 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얘가 터보 모드로 해서 핫으로 해놓으면은 1.5kW까지 잡아먹거든요. 되게 괴물 같은 드라이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1.5kW면은 사실 안 되는 파워뱅크들 진짜 많습니다. 1kW까지 지원된다 뭐 이런 거를 자랑처럼 써놓는 그런 파워뱅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터보까지 넣고 핫으로 넣고 지금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우 시끄러워. 잠깐 끌게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9kW까지 올라갔는데도 문제없이 사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5kW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900W가 또 남아서 다른 가전제품들도 충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1.5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게, 저처럼 캠핑 냉장고 같은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얘네들의 전력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1.49kW짜리 드라이기를 쓰면서도 냉장고 같은 애들은 충분히 계속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친구의 무시무시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핸드폰이랑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3개를 지금 동시에 충전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대단한 앱등이 같죠? 애플이란 뭐길래 나를 이 꼴을 만든 걸까 약간 싶기는 한데 한번 충전을 물려봤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충전량이 12W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맥북은 지금 47W 나오고 있고, 아이패드는 현재 32W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합치면 몇이야?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뜨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앱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앱으로 현재 입력, 출력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AC, DC, USB 이게 끄고 키는 것도 직접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뭐 앱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해. 그래서 이 3개를 합쳐가지고 총 출력 값이
85W고 지금 현재 배터리가 96% 남아있는데 얼만큼 쓸 수 있는가 보니까 20시간 35분 쓸 수 있다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이런 식으로 전력을 사용하면은 몇 시간을 쓸 수 있는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복잡하게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면은 얼마나 써요? 한 몇 년 써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파워뱅크는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10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써도 10년 쓸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3000회 충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충방전을 하면은 3000회니까 10년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걸 매일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사이트에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동일한 비슷한 사양의 배터리보다 30% 정도 더 가볍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이랑 체크해 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배터리의 종류가 이것도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빠르고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있고 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딱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장단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소형화하기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안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폭발 사고, 이번에 뭐 배터리 공장 뭐 폭발했다 하는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조건 폭발합니다 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얘가 좀 무겁고 부피가 커요. 그래서 휴대화하기 되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충전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아주 느리지는 않지만 비교적 느린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대신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 충격에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인산철 배터리가 안전하기도 하고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놓치기 싫어서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들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부피에 대한 단점,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한 단점들이 많이 상쇄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런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2048 정도 와트수를 가진 배터리들보다 30% 정도 더 작은 모델이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랑 크기와 무게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안전하다. 근데 안전한 배터리가 좀 무거운 편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기말 캠핑왕이었고요.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리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우트로 좋아져서 진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거 알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저 요새 대댓글 진짜 잘 달아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들 안녕.